제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모의고사 1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뭐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니면 포장하세요? 포장해 주세요. 2번.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해외로 보내려고 해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간단한 과자랑 옷이 있어요. 3번. 만 29세까지의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청년이 처음 취업했을 때 받는 월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계약기간 종료, 개인적인 이유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월급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지원 씨, 밥은 먹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아침에 급하게 출근해야 해서 진짜 간단하게 조금 먹었어요. 배가 좀 고프네요. 5번. 상철 씨, 휴가 잘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오랜만에 쉬니까 너무 좋았는데 찬 바람을 많이 맞았는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6번. 잘 잤어요? 어제 춥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너무 추워서 난방을 틀고 잤어요. 아직까지도 추운 느낌이에요. 7번. 성수동에 많이 와 봤어요? 여기에는 카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워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요즘 주로 좋아하는 분위기의 카페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8번. 오늘 야근해요? 몇 시쯤 퇴근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야근 안 해요. 아마 6시쯤 퇴근할 것 같은데, 주미 씨도 저랑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죠? 이따 퇴근하고 만날까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이 믹서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먼저 전원을 연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전원을 다시 연결해 볼게요. 혹시 고장일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줄래요? 네, 지금 전화해 볼게요. (10번) 김치 만드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어떤 것부터 도와주면 될까요? 제가 마늘을 갈아서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양념을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11번) 이 옷 민규 씨에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색깔이 너무 밝지 않아요? 아니요. 밝아서 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더 큰 사이즈를 가져와 볼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12번) 혹시 이 음료수 다른 맛도 판매하시나요? 진열대에는 딸기 맛만 있어서요. 어떤 맛을 원하세요? 포도 맛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맛이 있나요? 지금 진열대에 있는 게 다인데, 제가 창고에 가서 어떤 맛이 있는지 살펴보고 올게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한번 읽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행사가 원래 금요일 아닌가요? 어머, 그렇네요. 제가 요일을 헷갈렸나 봐요. 그럼 제가 요일만 수정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메일을 받은 후에 제가 부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14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한강공원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 축제에서는 무소음 음악 파티부터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료와 분식료를 드실 수 있는 푸드트럭 10대도 설치될 예정이며 매일 오후 5시부터 이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번) 오늘도 저희 착한 식당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착한 식당은 방학 동안 마땅히 점심 먹을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당초 무료로 제공되었던 식사는 이 착한 식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득이하게 500원의 식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착한 식당의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번)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사람의 언어를 흉내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신개념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한 대화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답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문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과 얘기하듯이 대화가 가능해요. 이 프로그램을 100만 명이 사용하는데 단 5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지금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오히려 일을 할 때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해서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휴대폰을 멀리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8번) 이번에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로 생겨서 오히려 식품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유통기한에 익숙해서 그런지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좀 불편해요. 그렇긴 해도 실제로 먹어도 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면 음식을 관리할 때 효율적일 것 같아요. 19번.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외로움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번. 선생님은 보통 사람들이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소통이 어려운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연습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그럼 돈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 동안 버는 돈의 일정 비율을 항상 저축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많아졌다고 해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면 돈을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그럼 돈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 동안 버는 돈의 일정 비율을 항상 저축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많아졌다고 해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면 돈을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마트 대표입니다.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김치 포장 용기 말인데요. 이 모양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포장 용기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세요? 저희 마트에 로고가 들어간 포장 용기로 바꾸고 싶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포장 용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항아리 모양을 참고로 디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항아리의 과학적인 디자인을 참고해서 김치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포장 용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이 상품을 10,000개 주문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마트 대표입니다.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김치 포장 용기 말인데요. 이 모양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포장 용기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세요? 저희 마트에 로고가 들어간 포장 용기로 바꾸고 싶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포장 용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항아리 모양을 참고로 디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항아리의 과학적인 디자인을 참고해서 김치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포장 용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이 상품을 10,000개 주문하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흰 설탕, 흰 쌀밥 그리고 흰 밀가루를 줄이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교수님, 대한민국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흰 설탕, 흰 쌀밥 그리고 흰 밀가루를 줄이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99%의 과학자는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대요. 맞아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양 생물 중 최소 41%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끄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고기 대신 채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필수인데 채식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99%의 과학자는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대요. 맞아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양 생물 중 최소 41%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끄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고기 대신 채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필수인데 채식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올림픽 선수가 되신 건가요? 예전에 월드컵 대회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했어요. 그 당시 국가대표 감독님과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스포츠 해설위원이 되셨는데 경기 해설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보통은 경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직접 자료를 찾고 경기 해설에 대한 스크립트도 준비해요. 경기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해설하는 반복 훈련을 합니다. 경기 해설을 직접 맡은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경기에서 지면 제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경을 쓴 나머지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올림픽 선수가 되신 건가요? 예전에 월드컵 대회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했어요. 그 당시 국가대표 감독님과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스포츠 해설위원이 되셨는데 경기 해설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보통은 경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직접 자료를 찾고 경기 해설에 대한 스크립트도 준비해요. 경기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해설하는 반복 훈련을 합니다. 경기 해설을 직접 맡은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경기에서 지면 제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경을 쓴 나머지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때도 많이 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들이 훈련하는 방식이 너무 혹독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끔 보면 식단을 지나치게 조절해야 한다거나 너무 오랜 시간 연습생으로 훈련하는 게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멋진 가수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진짜 가수로 데뷔하는 건 일부 연습생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들이 훈련하는 방식이 너무 혹독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끔 보면 식단을 지나치게 조절해야 한다거나 너무 오랜 시간 연습생으로 훈련하는 게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멋진 가수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진짜 가수로 데뷔하는 건 일부 연습생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면 좋겠어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노년내과란 보통 75세에서 77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질병을 해결하는 과인데요. 예를 들면 30가지 정도의 약을 드시는 경우에 이 약을 정리해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노화 궤적을 연구하고 노쇠한 분들이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관찰합니다. 노화는 30대 후반부터 피부 주름에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20대 중반부터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30대 중반부터 체중이 늘고 60대부터는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78세 이후부터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60세 이상부터는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노년내과란 보통 75세에서 77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질병을 해결하는 과인데요. 예를 들면 30가지 정도의 약을 드시는 경우에 이 약을 정리해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노화 궤적을 연구하고 노쇠한 분들이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관찰합니다. 노화는 30대 후반부터 피부 주름에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20대 중반부터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30대 중반부터 체중이 늘고 60대부터는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78세 이후부터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60세 이상부터는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 챗 GPT를 만든 회사에서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요. 이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기조의 기사가 세계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몇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전문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의 성적을 낸 반면 이번에 출시된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상위 10%의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약 3억 개의 직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 챗 GPT를 만든 회사에서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요. 이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기조의 기사가 세계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몇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전문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의 성적을 낸 반면 이번에 출시된 4세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상위 10%의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약 3억 개의 직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한국에서 배너는 소설보다 영화로 더 유명한데요. 이 배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1959년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배너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당시 11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나와서 최고의 누적 판매량을 가지고 있던 소설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순식간에 제치고 미국 최고의 역대 베스트셀러로 등극되었습니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1899년에는 브로드웨이 쇼로 만들어졌었고요. 20년 동안 이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2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고 흥행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배너의 한을 풀 때 예수가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그 한이 풀렸다는 얘기는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진리가 담긴 작품들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배너는 소설보다 영화로 더 유명한데요. 이 배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1959년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배너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당시 11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나와서 최고의 누적 판매량을 가지고 있던 소설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순식간에 제치고 미국 최고의 역대 베스트셀러로 등극되었습니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1899년에는 브로드웨이 쇼로 만들어졌었고요. 20년 동안
이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2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고 흥행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배너에 한을 풀 때 예수가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그 한이 풀렸다는 얘기는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진리가 담긴 작품들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삼십칠 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제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을 앞서 공유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심리학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과 연관이 됩니다. 이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성인데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연결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을 앞서 공유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심리학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과 연관이 됩니다. 이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성인데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연결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삼십구 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대체로 한 도시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농업 생산량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나 마을들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곧 나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수많은 경제 활동가들이 많은 거래를 하는 곳이라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있고 중세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의 뉴욕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위험이나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무역보험공사 같은 기관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체로 한 도시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농업 생산량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나 마을들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곧 나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수많은 경제 활동가들이 많은 거래를 하는 곳이라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있고 중세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의 뉴욕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위험이나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무역보험공사 같은 기관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십일 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한글은 발명된 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글자입니다. 한글은 오직 한국어를 적는 데만 사용됩니다. 라틴 알파벳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 쓰이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죠. 글자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의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똑같은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한문처럼 거의 대부분의 고대 원어는 형태소를 적는 방법으로 발명됐습니다. 중국의 갑골문자나 고대 그리스의 초기 문자는 상형문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도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도 쉬운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한글은 발명된 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글자입니다. 한글은 오직 한국어를 적는 데만 사용됩니다. 라틴 알파벳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 쓰이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죠. 글자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의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똑같은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한문처럼 거의 대부분의 고대 원어는 형태소를 적는 방법으로 발명됐습니다. 중국의 갑골문자나 고대 그리스의 초기 문자는 상형문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도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도 쉬운 것이죠. 사십삼 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이 그림은 삼촌이 된 반고흐가 이제 갓 태어난 조카를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그때까지 반고흐가 작업했던 그림 중 가장 끈기 있게 작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붓질도 더 안정되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그가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카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카의 존재가 반 고흐와 그의 가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특별히 조카의 침실 머리맡에 이 그림을 걸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자신의 아기의 이름을 형의 이름과 똑같이 빈센트 반 고흐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도 정말 유명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그림은 삼촌이 된 반 고흐가 이제 갓 태어난 조카를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그때까지 반 고흐가 작업했던 그림 중 가장 끈기 있게 작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붓질도 더 안정되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그가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카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카의 존재가 반 고흐와 그의 가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특별히 조카의 침실 머리맡에 이 그림을 걸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자신의 아기의 이름을 형의 이름과 똑같이 빈센트 반 고흐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도 정말 유명합니다. 사십오 번 사십육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환경 문제 중 기후변화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플라스틱 오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총량은 92억 톤입니다. 그중 3분의 2나 되는 70억 톤이 땅과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과테말라 중부를 관통하는 라스바카스 강은 이미 짙은 회색빛의 거품이 이는 더러운 물이 되어 강인지 시궁창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플라스틱 개발이 시급합니다. 자연에서 저절로 분해되는 플라스틱 같은 썩는 플라스틱 말이죠. 이 썩는 플라스틱은 미생물인 대장균을 이용해 만들어 쉽게 썩는 반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환경 문제 중 기후변화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플라스틱 오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총량은 92억 톤입니다. 그중 3분의 2나 되는 70억 톤이 땅과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과테말라 중부를 관통하는 라스바카스 강은 이미 짙은 회색빛의 거품이 이는 더러운 물이 되어 강인지 시궁창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플라스틱 개발이 시급합니다. 자연에서 저절로 분해되는 플라스틱 같은 썩는 플라스틱 말이죠. 이 썩는 플라스틱은 미생물인 대장균을 이용해 만들어 쉽게 썩는 반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요즘에는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미의 상징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지방 다이어트,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등이 그 예인데요. 그러나 어느 종류의 다이어트를 선택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칼로리를 제한함으로써 살을 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로리를 태우는 요소, 즉 발열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이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지방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지방분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이도록 하는 산화입니다. 지방 산화를 통해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방을 움직이고 산화시켜야 결국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에는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미의 상징,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지방 다이어트,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등이 그 예인데요. 그러나 어느 종류의 다이어트를 선택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칼로리를 제한함으로써 살을 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로리를 태우는 요소, 즉 발열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이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지방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지방분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이도록 하는 산화입니다. 지방 산화를 통해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방을 움직이고 산화시켜야 결국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십구 번. 오십 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